안녕하십니까. 다산앤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차 빅3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왔던 이들 3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령에 빠졌고 결국 전략적 투자는 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연기관차 시장을 지배해왔던 독일차 빅3가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4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줄 것, 그리고 부품은 중국 안에서 조달할 것, 이것이 당시에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을 열어주면서 내건 조건이었죠. 뒤처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는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GM, 토요타,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 시장의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 됐습니다. 반전된 것이죠.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독일의 미래차 기술을 가르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술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독일차 빅3는 작년도에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완성차 기업의 작년 실적을 보면은 BMW는 37% 감소, 벤츠는 30% 감소, 폭스바겐은 15% 감소 등 독일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최고 30%대 급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0.6% 증가, 독일 혼다는 16.4% 증가, 미국의 GM은 20.2% 증가와 대비됩니다. 중국 1위이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비아디와 중국 2위인 지리 그룹만 판매량이 늘고 나머지 대부분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독일차 빅3가 이른바 중국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차 빅3는 매출의 30% 안팎이 나오는 세계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많은 해외 브랜드가 앞다퉈서 발을 빼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차 빅3는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 등 신흥국 진출이 쉽지 않은 데다가 유럽의 내수마저 얼어붙어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수 시장은 전기차로 급격히 옮겨가는 동시에 중국 내수마저 침체돼 비싼 독일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차가 당장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중국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폭스바겐이 작년에 자국 인력은 30%를 줄이면서도 중국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스바겐은 15년 동안 차지해온 중국 내수 1위 자리를 2023년도에 비아디에 처음으로 내줬고 작년에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벤츠는 작년에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줄어 북미에서 8% 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3%가 줄었습니다. BMW 역시 작년 중국에서 13.4%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가격 경쟁력을 지닌 현지 브랜드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작년에 5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6.2% 감소, 일본은 12.4% 감소, 미국은 19.2% 감소 등 해외 브랜드 판매량은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전기차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서 내연차 위주로 판매해온 독일차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은 2021년도 13% 수준이었었는데 작년에는 40%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혼다와 닛산 등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지난 몇 년 동안 공장과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차 빅3는 다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독일차 빅3가 중국 업체와 협력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작년 중국 허베이성에서 VCTC 폭스바겐 중국 기술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도 작년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베이징 자동차 그룹과 합작해서 올해부터 전기차 CLA 등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벤츠가 중국 기업 허사이의 자율주행 부품 라이다를 사용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라는 갈등 속에서 중국산 부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 능력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과 공동으로 배터리, 모터, 전력 시스템, 셰시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차의 토대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폭스바겐 로고를 단 중형 전기 SUV 모델 2개를 중국에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등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측은 개발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일차 빅3를 포함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 협력이 아닌 정면 대결을 벌일 경우에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싸면서도 품질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대비해서 관세를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현지화에 들이는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도도 낮은 데다가 운전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 등에서 유리한 점 역시 자율주행 등 미래차 주요 기술력을 높이기에는 유리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업체와의 합작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독일차 빅3는 중국 차들에 비해서 인공지능 인프라가 약하고 중국이 이미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차까지 앞서가는 현실에서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려는 전략적 제휴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은 메르켈 정부가 집권한 16년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인 일명 에너지 전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탈원전과 석탄 의존도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랑스의 원자력 등 수입 에너지로 대체했죠. 그런데 국제 분쟁과 가격 이슈 등으로 전적으로 의존했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게 되자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됐고 산업이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독일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술의 대명사로 통했던 자동차 산업도 밀려나고 국가의 위상마저 크게 흔들리는 등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독일 자동차 빅3의 중국 업체와의 협력이 시간 벌기일 뿐 결국에는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차와 가격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협업으로 중국차 장점을 흡수한 뒤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으로 통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인지 독일차 빅3가 회생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진출했다가 거절하면서 철수했던 현대차 그룹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상 다산앤 빅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